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기준을 잡아드리는 구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지금 시장은 민감한 외부 매크로 악재와 증시 대표 주도주들의 역대급 주주 환원이라는 내부 호재가 부딪히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장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요인들은 뭐가 있고 경계해야 할 요인들은 뭐가 있는지 투자자라면 올바르게 잘 알고 계셔야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증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성과로 이어지는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되는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이 주식시장의 흐름부터 이해하실 수 있게 화면 목차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어젯밤 글로벌 증시의 시황 정리해 드리면서 거대한 자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단기 방향성도 미리 읽고 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뉴스가 나오죠. 노이즈는 걷어내고 진짜 돈이 되는 시그널만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추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유망 업종과 종목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젯밤 미장은 미 재무부의 바이백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하루 만에 다시 튀어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 금리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했는데도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 물론 일시적이지만 정부의 조치도 채권 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고임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미 재무부 장관은 그냥 단순 노이즈에 불과하고 아직 대비책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기업들에게 중기채 발행을 권유하는 등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의연한 태도를 보였지만, 시장은 의심을 꺼트리지 않고 결국 밀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또 중동 문제도 계속 부담을 주고 있죠. 트럼프는 이란을 향해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적 전쟁을 선포하며 고립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미 재무장관까지 가세해서 오는 24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이란 경제 압박 계획을 발표하겠다라고 못 박았어요. 이란이 굴복하면 다행이지만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을 최고치로 가져가 버리면 당연히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미 지금 유가 시장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불안한 기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월마트 주가가 하루 만에 9% 넘게 폭락했다는 건데, 이게 4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이유는 발표된 2분기 실적에서 미국 내 기존 점포 매출 증가율이 2.6%에 그치면서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됐기 때문인데요. 월마트는 미국에서 상징적인 유통기업이라 서민들의 소비 체력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척도예요. 근데 월마트의 매출 증가율이 전망치를 이렇게 크게 하회했다는 거는 미국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신뢰도 높은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어제 미장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 국채금리, 유가 상승, 월마트 실적 발표로 인한 실물 경기 둔화 우려, 이 세 가지 굵직한 이유로 크게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 출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얕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았어요. 왜냐면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장과 국장의 최근 관계성이 중요한데, 이건 적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장과 국장의 관계성. 자, 한동안은 미장이 1, 2% 빠지면 우리는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미장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입니다. 이런 기조일 때는 미장이 약세로 마감하면, 자, 미장이 약세 마감. 미장이 강하고 국장은 약할 때. 근데 이때 미장이 약세 마감한다 그러면 국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걸 예상해야 되고요. 미장이 강세 마감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반짝 상승하고 약세로 전환하는 전강후약 흐름을 예상하고, 이때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반대로 최근에는 자, 미장이 어느 정도 빠져도 우리는 좀 버텨주는 모습, 그러니까 미장보다 우리 국장이 더 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미장이 약세를, 뭐 너무 큰 약세만 아니라면 우리 시장을 볼 때 미장 약세로 인해 하락 출발하면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되고, 미장이 강세일 때는 우리 장이 강세 출발했을 때 유지될 것을 예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최근 우리 시장이 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낙폭이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을 거라 예상하고, 만약 과대 낙폭이 나오면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정배였습니다. 물론 이거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제 삼전닉스의 주주환원 모멘텀이라는 단독 모멘텀으로 시장이 받쳐지고 있는 거라 추가적인 호재들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지수가 중기선을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는 관망 포지션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지 못한 횡보장세 도중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 하방 아래로 더 깨고 움직일 확률보다는
횡보를 하더라도 결국 상방으로 움직일 확률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 매크로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나 이런 건 예측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의 기업 가치 대비 지수 수준이 너무 낮아요. 코스피 PER이 계속 지금 5-5배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에서 추가로 지수를 더 끌어내린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구조적 붕괴가 나와야 돼요. 금융위기급 구조적 붕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붕괴 수준의 위기는요, 보통, 자, 붕괴 수준의 위기는, 그래서 찾아온다. 붕괴 수준의 위기는 바보도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초과열된 시장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지, 지금처럼 바닥 구간에서 찾아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좀 긴 시간까지 멀리 보시면서 안정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지수 위치는 어지간히 물려도 좀 길게 보면 괜찮다 생각하고 매매해도 될 정도로 아주 낮은 구간입니다. 일단 오늘 흐름은 이 코스피의 경우 121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하고 마무리하긴 했는데, 이게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실행, 또 이어지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기대감으로 스마트머니의 수급이 그다지 안 들어오는데도 어거지로 올라간 거라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고 마냥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단기 모멘텀에 따른 착시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차트상으로는 분명히 이 상방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다음 주에 이제 횡보 장세가 이어지는지 방향성이 정해질 만한 신호가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주요한 주제라 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음 이어서 오늘 쏟아져 나온 주식시장 이슈들 중에 핵심 이슈만 꼽아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한국 증시 주도주인 삼전닉스의 하드캐리가 굉장했는데요. 명칠상부 한국 주식시장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반도체가 수출 또한 여전히 이끌었습니다. 8월 초중순 대한민국의 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56% 폭등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8월에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을 팔아 번 돈은 552억 달러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56%나 뛴 거예요. 8월 동기 기준 역대 1위의 대기록입니다. 사온 돈을 빼고도 140억 달러의 흑자를 남겼습니다. 이 엄청난 성과의 1등 공신은 당연히 반도체고요.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0% 가까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을 반도체 하나가 책임지고 있을 정도예요. 컴퓨터 주번기기 수출이 242% 늘어난 것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의 효자 품목이었던 승용차 수출은 작년보다 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이 양극화라는 단어로 명료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직은 이제 글로벌 AI 열풍이라는 파도에 올라타 있는 반도체가 나라 전체의 경제 지표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이거는 강력한 호재지만 동시에 착시 효과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 수출은 역대급인데 자동차처럼 다른 주요 산업들 중에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분야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낙관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역시 반도체 혹은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이 AI 밸류체인이라는 주도 산업에 동참하는 기업을 봐야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견지해야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매크로 관련해서도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국이 지금 동맹국들한테 적대국인 이란이랑 조금이라도 친하게 지내면 경제를 파멸시킬 거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는 거죠.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란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란이 군대에 월급을 주거나 중동 지역의 무장단체들을 지원할 돈줄을 아예 말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인 제재안은 현지 시간으로 24일쯤에 발표된다고 나와 있는데 역시 주목해야 될 소식입니다. 다음은 엔트로픽이 이르면 이달 말 상장 서류를 공개하며 업계 1위인 오픈 AI보다 한 발 먼저 증시에 입성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은 아마존 구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AI 생태계의 핵심 기업이죠. 상장을 위해 서류를 제출한다는 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 회사의 정보가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상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엔트로픽이 이달 먼저 상장 절차를 밟는다면 한 발 먼저 시장에 자금을 싹쓸이하면서 AI 대장주라는 타이틀을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엔트로픽이 서류를 제출하고 공개가 됐을 때 탄탄한 기업 정보를 보여준다면 AI 거품론에 대한 가장 완벽한 반박이 될 거라고 봐서예요. 충분히 AI 밸류체인의 본격적인 재상승을 주도할 트리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관련 내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번에 파격적인 주주 환원을 발표하고 실행하면서 주식시장의 시선이 이제는 찐 주도주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큰 규모의 역대급 특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발표가 임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금 돈이 넘쳐나요. 당장 2027년과 2028년 단 2년 동안 벌어들일 여윳돈만 무려 7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이 여윳돈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2년 동안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시장에 풀릴 돈만 약 360조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장 올해 챙겨줄 추가 환원 규모만 해도 100조 원은 거뜬히 넘길 거라는 기대감이 팽배합니다. 최근 이제 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면서 이제 모든 눈길은 자, 그러면 1등인 삼성전자는 과연 얼마나 풀까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계획표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정말 한국 기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주주환원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코스피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실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마치고 매매 전략을 세워도 충분하니까 일단 지금은 기대감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부터는 전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주의 깊게 봐야 될 업종과 유망 종목들을 가볍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코스피의 경우 상방으로 움직이더라도 지금은 주도주의 주주환원 모멘텀이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수 상승에 따른 폭넓은 수혜를 기대하기에는 코스닥 지수를 상세하게 보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의 어떤 신호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코스닥에 상장된 업종별 종목 중 어떤 종목들이 유망한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새롭게 찾아주신 분들 위해서 멤버십 서비스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멤버십 서비스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프콘을 통해서 장전에 이제 시장 상황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장전에 시황 정리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실 수 없는 본업이 있는 직장인분들 위해서 금일 시장의 주도주 흐름을 간편하게 하루 3번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장중 브리핑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브리핑에서는 종가 매매 관심 종목도 포착될 때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있고 멤버십방이 따로 있는데 제가 실제로 뭐 종가 매매에 진입하거나 당일날 매매 계획이 있을 때 투명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도 물론 공유를 드리고요. 유망 종목. 어제 같은 경우는 저도 하이닉스 종가 매매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제 8월 20일 관심 종목, 종가 매매 관심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자세하게 이제 공유를 드렸고요. 오늘 이제 정규장 기준 어제 대비해서 전일 종가 대비해서 하이닉스는 5% 가까이 수익 구간 나와 주었습니다. 또 이제 시장 흐름을 보고 유망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너무너무 유망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최선 호주 딱 한 종목을 데일리 탑픽으로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직전에 공유드린 종목도 현재 공유 시점 대비 큰 상승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유드렸던 종목들 주마다 정리해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 밑에는 멤버십 취지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기 주도하에 훌륭한 트레이딩 과정을 이어나가실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도록 자세한 기술적 분석 강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력으로 하는 수익 매매뿐만이 아니라 단타 매매에 뜻 있는 분들 위해서 제가 맨투맨으로 교육 중인 제자의 성장 과정을 담은 단타 매매일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자산운용 자격 보유한 전문 인력 출신이고요. 제 전 직장 동료예요. 현실적인 금액대로 초보자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게끔 자세한 매매일지 투명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최근 구독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콘텐츠입니다. 이외에도 이제 기타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아울러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콘텐츠는 네프콘 구독하시면 전부 누리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효율은요.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지금 최저치를 찍고 20, 30대 MZ 투자자들 깡통 계좌도 역대급이라는 요즘 공지사항에 이제 수익 인증 이벤트 확인해 보시면 구독자분들이 단기간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수익 인증해 주신 내역 통해서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구독자분들 모시고 무료 공부방도 운영 중인데요. 공부방에서는 증시 주요 이슈 실시간으로 전달드리고 오전에는 단타 관련해서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 보시면 9시 13분에 금호전기 딱 한 종목 공유드렸고요. 공유드린 이후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참고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약 10%가량 수익 내실 수 있었습니다. 이 네프콘 멤버십과 무료 공부방 입장은 영상, 지금 보시는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 통해서 함께 보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지수상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신호와 유망업종의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은 지금 오늘 장중에 이 800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상승 일파가 나올 때 이때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 800선 부근을 지켜주는지 잘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 쭉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 깊게 봐야 할 지점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800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800을 딱 찍고 올라가 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 차례 지지받았었던 이 770대 이 라인까지는 열어놓고 이 부근에서 이 언저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방으로 움직이면서 거래대금이 좀 터져준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코스닥 주요 업종의 유망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패턴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 750에서 770 수준 여기를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 상승 A, B, C 패턴이 아니라 이 저점을 찍고 횡보하면서 당분간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 에너지를 모으는 횡보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최대 이 770 정도 선 부근을 완전히 이탈하느냐, 아니면 그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를 주의 깊게 보면서 세심하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설명드린 대로 코스닥 지수의 상방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러면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중에서도 이 코스닥 대표 주도주인 알테오젠을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알테오젠은 이미 이전에 멤버십의 스윙으로 거기서 공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수익 구간을 원웨이로 안겨드린 종목인데,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을 또 드렸던 게 코스닥이 곧 조정을 받을 거다. 근데 그때 조정을 마칠 때쯤 이 장기선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재상승 시에는 더 큰 상승폭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알테오젠은 자, 여기 241선, 21선, 5일선, 3일선이 다 비슷한 구간에 엉켜 있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지지, 이유가 많이 겹치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만약에 깨고 이탈한다. 그러면 아마도 코스닥 업종 또한 코스닥 지수 또한 770을 이탈하면서 안 좋은 신호를 준다고 봐야 되고, 재차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여기서 횡보하다 보인다 그러면 코스닥 지수 또한 회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깨질 거라고 보기 어려운 오늘의 저가 구간. 자, 31만원 구간. 여기부터 이제 적절한 폭으로 손절을 잡고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자, 알테오젠이랑 주성 엔지니어링. 이 코스닥 반도체의 주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코스닥 상승 1파 때 반등할 때 알기 쉽게 같이 올라왔다가 61선에서 저항을 받고 얕은 눌림. 근데 지수 대비해서 덜 눌리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상대 강도가 강하다. 근데 코스닥 지수가 지지 이탈이 아닌 지지 이후 반등하는 모양새가 확정이 되고 주성 엔지니어링에 여기 61선 재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 61선을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돌파했을 때, 그 시점에 돌파 스윙으로 1차 접근했을 때 손실을 볼 확률보다는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코스닥 지수의 추이, 여러분이 그 매매에 참고하셔야 될 신호,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바이오에서 주요 종목으로 알테오젠, 반도체에서 주요 종목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추이를 살피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굉장히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는 쉬고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런지 조금 짧게 느껴지네요. 주말 동안 컨디션 회복 잘 하시고, 저는 여러분께 다음 주에도 더 도움되는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늘 애써서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말씀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